제가 종목들을 좀 보다가 지금 위치가 대부분 다 비슷한 위치거든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 하단선을 이탈했거나 아니면 그나마 지켜주고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고, 자, 살짝 이탈했죠, 이런 종목들은. 자,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탈했죠. 다만 조금 더 여유롭게 보자면 요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대부분 요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 지수가 더 밀리면 당연히 이 바닥권에, 추세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나오지 못하고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얼마나 계속 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이 많이 내려온 건 맞습니다. 코스닥은 아직 덜 내려오긴 했는데 코스피는 많이 내려왔죠. 자, 많이 내려왔지만 더 내려갈 자리도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얼마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얼마나 저가에 담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친듯이 수익 실현하거나 손절하면서 계속 더 밀 수는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더 내려갈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급락을 하더라도 회복은 빠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갭으로 밀렸더라도, 자, 바닥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 74,000원, 75,000원 정도면 바닥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죠. 그리고 월봉상 장대 양봉의 중심 74,000원 정도, 완전 밀리더라도 요 정도 6만 7천원 정도는 지켜줘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장대 양봉의 중심 딱 요 정도면 많이 내려온 겁니다. 자, 많이 내려왔지만 외국인 맘먹기에 따라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버티면 올라가겠구나, 금방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BGF 리테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얘는 일봉상 보자면 추세 하단선은 이미 세 번이나,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닿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각도를 꺾어놨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자, 그러면 추세 하단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차후에 문제 있고, 일단은 추세 하단선은 지금은 회복을 해줬습니다.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선,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매물대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이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겠네요. 자, 20만원대, 21만원대 위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겁니다. 어찌됐든 추세 하단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든 어찌됐든 올라가긴 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종목들은 이미 이 추세 하단선에 딱 닿는 자리, 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지수가 더 밀린다면 이렇게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까지 밀리겠죠. 그리고 밀리더라도 지금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덜 밀릴 겁니다. 얘는 이렇게 밀리더라도 다른 종목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밀리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바닥, 그리고 얘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급하게 또 반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 매수를 하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바닥에서 추세 하단선에서 지지 나오는 종목들, 자, 여기에 닿아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짝
양봉 3개 정도를 띄우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아니면 요게 이렇게 양봉, 음봉, 다시 양봉, 이렇게 샛별형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 지지선에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하단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살짝 깨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각자에 맡기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수급을 한 번 더 볼까요? 수급도 괜찮죠.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 나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 위주로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한 며칠 사이에 좀 빠졌다, 그러면 추세 하단선을 이탈을 하는지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짧게 손절하고 다시 회복을 할 때 요때 다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BJF 리테일처럼 추세 하단선을 이미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종목이 조정을 준다면 요때 사시는 게,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휴니드랑 IDS 홀딩스 두 가지 종목을 더 들고 왔는데요. 자, 휴니드는 자, 월봉에서 거래량 엄청 나오면서 이 추세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 자리고, 자, 얘도 수급을 볼까요? 수급은 기관이 들고 있겠네요. 외국인 개인이 팔고 있고. 자, IDS 홀딩스 보겠습니다. 얘는 수급이 개인이 가지고 있긴 한데 외국인 기관은 거의 없고 금액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 얘는 이 추세를 장기간 끌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각도가 하방의 압력이 크죠. 하방의 압력이 클수록 힘을 모은 뒤에는 빵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거래량이 요때 나왔고 요때 나왔고 요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죠. 요때 거래량보다 평균 요때 거래량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부분에서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IDS 홀딩스랑 휴니드 두 가지 종목 들고 왔고, 그 대신 IDS 홀딩스 실적을 좀 볼까요? 1분기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나요? 아,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군요. IDS 홀딩스는 지분이 41, 18, 18 가지고 있고, 김영달 개인이 32% 많이 가지고 있네요. CNA 코리아 코텍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휴니드는 볼까요? 휴니드는 유동 주식수가 한 50% 정도 되고, 김유진 얘도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 펀드 가지고 있고, IDS 홀딩스는 특수관계인 박영옥 씨, 그리고 박영옥 씨가 슈퍼게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2021년 1월 5일 1월 달이면 이때 한 13,000원대에 들어온 것 같네요. 박영옥 슈퍼게임이 아닌가요 이건? 아무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추가로 더 소개를 드리고, 자, 다른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나 두 개씩 관심 종목으로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죠. 떨어진 종목도 많고, 이런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많고, 코엘 패션 잘 가죠. 신성통상은 이미 출발했고, 코엘 패션은 2차로 두 번째로 출발을 했네요. BGF 리테일 좋고, 자티아이, 그리고 SSR은 지금 제가 6,200원대까지는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탈했죠. 자, 이탈 구간에서는 존버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탈을 할지 아니면 끊어낼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면, 일단은 추세는 어느 정도 살짝 무너뜨렸어요. 살짝 무너뜨렸는데, 코로나 때 제외하고 최근에 저점들 연결해보면 추세는 요 정도, 지금 딱 거의 다 닿았죠. 여기를 깬다면 그때는 조심을 하셨다가 뺐다가 더 밀린다면 판매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들어가셔도 되고, 저 같으면 뭐 거래량 없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얘도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한 거죠. 저 같으면 그냥 존버를 하겠지만, 만약에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일부 사신 금액 한 절반 정도는 빼셨다가 이 추세 하단선을 아니면 장기 이평선 240선을 회복을 할 때 다시 올라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적으시면 그냥 홀딩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이 적은 게 외국인은 도리어 조금 샀네요. 최근에 영업 실적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자,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 전에 실적이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최근에 좀 많이 흘렀으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다가 골파기라고 보셔야겠죠. 여기 존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추세 하단선에 맞고 있거나 아니면 추세 하단선을 지키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 올라가주는 종목, 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지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같은 경우는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다시 확대될 겁니다. 이렇게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올 때 확대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우상승할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살짝 내려올 때마다 2만 가격대가 요 일봉 20선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25,500원 25,500원 정도 닿으면 1차 매수, 그러면 이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 될 것 같네요. 그때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수급이 괜찮네요. 자, 지금은 수급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얘는 오히려 수급이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개인이 세력인 겁니다. 남해화학 괜찮죠? 내국인이 살짝 사주고 있고, 자, 얘는 이 정도 포인트가 매수 영역이었는데 찍고 그냥 바로 올라갔네요. 도화 엔지니어링, 얘도 많이 내려왔네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찍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다. 근데 여길 깨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수급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얘도 많이 내려왔으니 사볼 만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추세를 좀 돌려놨죠. 추세 하단선 부근에 있죠. 자, 이런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지지가 나온다면 사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가 밀린다면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밀릴 경우
BJF 리테일처럼 하단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종목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이 더 밀리더라도 금방 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까지 휴일인데 화요일날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길 기대를 하면서 남은 하루 휴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